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의 이모저모 살펴보죠. 자동차 생활. 오늘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서 미세먼지가 확인되곤 하는데 운전과 미세먼지와의 관계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전에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뜻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 내부로 침투를 하고요. 또 쌓여간다는 결과가 아주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흡기관이 걸러내지 못하는 이런 미세먼지의 입자성 물질의 물성,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암을 유발하거나 또 뇌혈관, 심혈관 등의 발병을 유발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호흡기 질환과 또 면역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오염 물질인 이 파티클, 그러니까 입자성 물질의 크기인데요. 아울러 그 미세먼지 입자의 4분의 1 크기인 그 초미세먼지군은 이 위해성은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10마이크로미터 미만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칭하고요. 또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을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10마이크로미터 크기를 좀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안 청소 중에 뽀얗게 떠다니는 이물질이 가끔 햇빛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작아서 잘 가라앉지도 않고 계속 둥둥 떠다니는 이런 정도의 미세먼지를 10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100mm의 1이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구촌의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벗고 운전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도 외부 공기가 한 20% 가까이 순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목이 잠기고 또 편도선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가 반응한 정도도 황사 반응도 미세먼지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미세먼지가 왜 그렇게 위험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단순한 흙먼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봐온 도로의 그런 분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금속이나 또 다른 다양한 성분들이 또 유독성 복합 물질이라는 점이 점점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일단 호흡기를 통과하게 되면 배출이 안 되고 또 폐에 쌓이거나 혈류를 타기 때문에 노출 정도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이런 치명적인 존재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위협적인 마이크로 입자들이 혈관을 거쳐서 뇌나 몸속 여기저기로 이동하다가 안착을 하지만 기상청이 분류한 이 미세먼지 위험 농도 기준은 대기 부피당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당의 질량을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내고 내고 또 환경부의 미세먼지 농도 발표 또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이라는 이 4단계를 하루 4번 예보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미세먼지가 최고로 많았던 날들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의 최대치가 4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심한 지역 대부분은요. 이제는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나 지방이라는 것도 충격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장소나 원인이 대도시 매연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약 60% 이상의 유독성 분진들이 중국 측에서 계절풍을 따라 날아온다는 분석 증거가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세먼지 발령이 나게 되면요. 창문을 닫고 운행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여름을 앞둔 대책이 있다면 에어컨에 의존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운전자들이 대처해야 될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람을 타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요즘의 국경 없는 미세먼지는요. 예. 대도시나 한적한 시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교회로 나들이를 갈 때도 상쾌한 공기를 접하기 위해 창문을 여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현실이 됐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에 내장된 에어컨 히터 필터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 또는 순한 공기를 1차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팬을 가동시키게 된다면 훨씬 건강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필터는요. 입자 사이즈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요. 일반 보급형 필터의 경우는 약 미세먼지 80% 이상을 걸러준다고 합니다.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 프리미엄급 필터는 90% 이상을 걸러주기 때문에 5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정도의 매우 나쁜 상태인 날에도 90% 이상을 걸러준다는 계산을 나오게 되고요. 이를 보게 되면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내외의 보통 상태 또는 좋은 상태의 쾌적한 공기질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창문 닫고 운전하는 게 답인 모양이죠? 맞습니다. 근데요. 예. 계속 창문을 닫거나 먼지 발생이 심한 구간을 지날 때도 내부 순환 모드로 설정하면 이미 들어와 있던 먼지도 약 80%가 걸러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내부 모드로 한 번 더 순환시키는 정화율도 이렇게 되면 한 96%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부 모드로 너무 오래 운전할 경우는요. 잊어서는 안 될 수칙이 있죠. 가장 위험한 졸음운전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상기해 왔는데요. 지금은 또 시기적으로 볼 때 춘곤증이 찾아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이 점을 당부드립니다. 예. 실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즉 CO2 농도가 높아질수록 집중력 저하 또 졸음운전 촉진에 따른 대형 사고 원인이 되는 만큼 항상 내부 모드는 최대 20분 이상 연속 가동시키는 운전을 금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이었습니다.